여러분, 자동차 사고 후에 감정 소모, 싸우지 마세요. 사과 한마디 없다고요?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고요? 내가 백피 피해자인데? 접수 번호 받고 현장 상황 종료하세요. 바로 금융치료 들어갑니다. 야, 참 미쳤어요, 미쳤어. 사고 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생각을 할까요? 아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문외아인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본능이 위에 움직이는 걸까? 왜 이런 짓과 말들을 서슴없이 앞뒤 안 재고 내뱉고 하는 걸까? 하고 나서 후회는 할까?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콕TV의 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고 이후 이런 행동들이 본인에게 엄청난 손해로 이어지는 일명 금융치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업을 하면서 특히 사고 대차 시 사고 현장이나 또는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에 가보면 감정적으로 매우 화가 나 있는 피해자나 또는 너무 어이없어서 오히려 차분히 대응하는 피해자분, 또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나 경험이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접하곤 하죠. 자동차 사고는 후미 추돌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사고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실의 유무를 따져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100% 사고, 가해 사고인 경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라면 혹은 나라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는 사례는 정말로 현장에서 사고대차로 렌트카가 대여되면서 피해자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례 1. 정말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후미 차량이 살짝 와서 쿵 한 것이었죠. 피해자분께서는 당연히 와서 사과나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 뭐지? 하고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가해 차주에게 가서 아저씨, 사고 내시고 가만히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묻자 상대방의 어이없는 대답이 들려오죠. 서로 갈 길 바쁜데 별거 아니 그냥 가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차주의 말에 어이없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몇 초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님 멱살 잡고 끌어내릴까요? 다행히도 피해 차주분께서는 사고 경험이 있으셔서 가해 차주에게 지금 당장 내리셔서 사고 수습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 조치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가해 차주는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트지도 않네. 그냥 가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꼭 이래야 돼? 돈이라도 달라고 이러는 거야? 라고 큰소리치며 이야기하자 피해 차주분은 이성의 끈을 놓았죠. 바로 경찰에 신고 후 보험사에 접수, 이어서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라, 난 간다 하며 차를 움직여서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피해자분은 지금 가시면 뺑소니라고도 고지를 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끝까지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었고 대물 접수 번호관을 받았답니다. 사례 2. 역시나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 차량을 가해 차량이 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후미 범퍼를 긁은 접촉사고였습니다. 피해 차주는 가해 차주가 내리는 모습을 백미러로 보았기에 당연히 본인에게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오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죠. 역시 이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차에서 내린 피해 차주분은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바로 사고 부위를 손으로 열심히 닦고 있었던 가해 차주를 본 것입니다. 뭐하세요 아저씨? 뭐하시냐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닦던 아저씨 목소리가 높아지자 피해 차주를 보며 평생 후회할 말을 합니다. 이거 컴파운드로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요? 이성의 끈을 놓을 뻔한 피해 차주는 보험 접수하세요! 사자우를 일가라곤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피해 차주분 보험사 직원분이 도착하고 나서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가해 차주분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보험 부르셨냐고 물어보자 보험사 직원분에게도 어이없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도 불러야 돼요? 아니 보험 안 드셨어요? 무보험이세요? 가입한 보험 확인하시고 부르셔야 합니다. 만일 부르지 않으시면 경찰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부르시고 바쁜 피해자분께선 대물 접수 번호를 받고 보험사에 이름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례 3. 퇴근길 늘 평상시 가던 길로 가던 피해 차주분 그날따라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는 차들이 있어서 좀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다는데요. 3차선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차들을 보며 주행 중이었는데 실손해서 갑자기 RV 차량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피해를 입은 차주분. 차도 상당히 망가지고 놀란 상황에서 현장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각대를 세우고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가해 차주가 와서 한 말 한마디에 전투 모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와서 받으면 어쩝니까? 속도 너무 세게 내신 거 아니에요? 늘 다니는 퇴근길 규정 속도가 얼마인지도 잘 알고 속도 준수하며 가던 중인데 실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에게 큰 소리를 치네? 이봐요, 성질 내지 말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 부르시라고 얘기한 뒤 블랙박스 제대로 녹화됐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피해자분께서는 몸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았답니다. 아니 상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나? 차오르는 분노를 참고 보험사 직원분이 와서 현장 상황 수습 후 블랙박스 영상 넘기고 대물 접수 번호 서로 상호 교환하고 차량은 견인으로 입고를 시키고 렌트카를 대여 후 퇴근하셨답니다. 자 여러분, 위 세 가지 사례 사고들은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건은 100% 피해건으로, 한 건은 9대1, 10% 과실이 잡힌 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은 금융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또한 통보가 되었겠지요. 가해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처리 결과 및 금액을 듣고 나서는 열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가해자분들이 그전에도 사고건이 있다면 누적으로 인한 보험 할증은 당연하기에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과대 청구를 하고 생각할 것이 분명할 겁니다. 금융치료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모두 차량 수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물론 아는 정비공장이거나 또는 보험사 지정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고 이후 수습이 엉망이거나 감정 싸움으로 간 경우 사고 차량은 각각의 브랜드 사업소로 필히 입고됩니다. 그것도 금요일날 들어간다는 것은 주말을 끼고 들어가기에 수리기간이 2일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입고하는 현장에서 바로 렌트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 차량이 대형급 세단이거나 차량 배기량이 높은 차일수록 하루 렌트 비용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렌트카 대여 기간은 2일이 추가가 되는 거죠. 또한 렌트카 비용도 많이 늘어나겠죠. 주말에 들어가는 것은 고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본인의 스케줄상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난다면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그 전에 잘하셨어야죠. 수리 비용은 각 브랜드 사업소의 경우 정품 기준으로 또한 수리 기간이나 작업이 들어가는 공인 등이 규격화되어 있어 타 공업사보다 비싸고요. 수리 기간 또한 입고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걸 알기에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이 사업소 들어가는 것을 극구꺼려하며 또한 수리 기간에 대해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수리 부위가 차량 각 부위별로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서 사고 차량이 많아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난리가 나곤 했죠. 사업소 수리 플러스 렌트카 대여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추가적으로 대인도 접수해서 입원하시거나 통원 치료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이 발생합니다. 참 웃긴 건 위 세 가지 사례 모두 가해차주분들이 대인을 접수해 주질 않으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시거나 응급실에 가서 치료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청구하거나 한방병원에 자비로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가해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모든 금융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보험사들은 가입된 보험차주들에게 치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받아본 가입자들은 청구된 비용에 짜증이 날 것입니다. 대물은 200만 원이 넘으면 할증이 되고, 만일 그 전에 사고 건수가 많다면 특별 할증까지 될 것입니다. 가해차주는 보험 갱신 시 할증을 피할 수 없거나 할증을 막으려면 지급되었던 보험료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환입하여 할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차적으로 발생하여 2차 금융치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금융치료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처음 사고가 발생 시 현장에서 수습을 개판을 쳤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분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걱정을 해주어서 피해자의 화를 눌러주고,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현실이 됐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을 든 거 아닌가? 보험으로 처리 다 해주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직면해 보신다면 아까 가진 생각을 다시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자동차 사고로 보험 사기를 치는 질 나쁜 양아치가 아니라면 피해를 입은 차주들 대부분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대처만 있다면, 경미한 사고 부위라면 보험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무리하게 렌트카를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물론 병원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제가 겪어본 피해자 차주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얘기하시더군요. 아셨죠 여러분?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